지난 201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25세에서 29세 청년 실업자 비중은 전체 실업자 대비 23.3%. OECD 국가 중 청년 실업 수치가 20%를 넘는 유일한 나라라는 불명예까지 안았습니다. 이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청년 실업 해결에 팔을 걷고 나섰는데요. 최근에는 이모키 일자리위원회 2대 부위원장이 취임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6월 깜짝 놀랄 만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과 함께 특정 민간 분야를 중심으로 2-3년 내에 일자리 10만 개 창출을 천명했는데요. 오늘 서정희의 경제펀치에서는 일자리위원회 이모키 부위원장과 함께 우리나라 일자리 문제의 현유소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희의 경제펀치 서정희입니다. 한국 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고민하고 통쾌한 한방으로 문제점까지 해결해보는 경제펀치. 오늘은 진짜 제가 여러분들이 반가워하고 보고 싶었던 분 한 분 아니실까 싶습니다. 보시기 어려웠는데요. 그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새로 맡으셨죠? 이모키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뭐 나름 실세로 불리고 계시는 거 아시죠? 이 정권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일자리위원회 여러 가지 계획이나 활동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고 이 정부의 여러 가지 이모저모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습니다.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우리 뭐 이모키 부위원장님 저 프로필을 뭐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노동운동을 대학 졸업 후에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정치 쪽에 발을 들이셨고. 네.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이제 그 새정치국민회의 창당 발기를 시작으로 하셨고 노무현 대통령 후보 때 특보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17대 국회 때 이렇게 이제 국회에 진출하시고 이렇게 해오셨습니다. 아무튼 노동운동 출신이 지금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셨는데 일견 굉장히 잘하실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좀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뭐 꼭 노동운동 출신이어서 일자리위원회를 하는데 이게 무슨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혹은 뭐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건 뭐 좀 그 단순한 생각이 아닌가 봅니다. 그 특히 물론 일자리 문제가 사실은 집중적으로 우리 사회에 문제된 것이 IMF 이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략 20년 되는데 저는 IMF 이후로 한 20년 동안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도 뭐 그런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고 고민한 사람입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른바 나라다운 나라, 사람 사는 세상 이거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아마 제가 이걸 오랫동안 공부하고 고민해 왔다는 것을 그러니 당신이 해보면 어떨까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네. 근데 사실 그 일자리라는 게 참 어렵잖아요. 만들기가 이거 고민 안 하는 나라 없고 이거 고민 안 하는 우리 정부 내에서도 다 역대 정권도 다 했습니다. 근데 각 부처들도 다 고민하고 있는데 일자리위원회가 굳이 이렇게 나서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역할이 뭐라고 보십니까? 이 위원회의 역할이. 이제 청년들을 중심으로 국민들께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 이게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해결돼야 한다는 절박감 이런 걸 갖고 계신데 아직 정부 전체적으로 이런 것이 저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모아서 예를 들면 각 부처의 계획들을 조정하기도 하고 통합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처에 창의적인 기획을 해서 미션을 주고 그걸 다시 보고받고 조정하는 그리고 이걸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일자리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중심이 있어야 하고 그 중심을 실제로 하자고 만든 게 전 일자리위원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정부 부처 내에 지금 설명 주신 그런 비슷한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처가 있어요. 기획재정부라고요. 그래서 예산권도 주고 그래서 각 부처 좀 푸시도 하고 그러라고 돼 있어요. 근데 거기로만으로 좀 어렵다고 보시는 모양이죠. 저는 이 얘기가 공무원들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보기로는 정말 일자리 문제가 절박함으로 다가오고 모든 일을 할 때 그것을 중심에 놓고 사고하고 예를 들면 내가 이 길을 가나 이 길을 가나 별로 큰 차이가 없는데 이 길로 가면 일자리가 좀 더 만들어진다. 이 길을 가자. 이렇게 고민하는 고위공직자나 공무원들이 난 지금까지 제가 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만족스러운 수준이나 숫자에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박감이라는 표현이 좀 와닿는데 그런 절박감이 아무래도 좀 다른 부처들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 느끼시는 공무원들이요. 네네. 그 이런 절박한 고민들을 시작해서 해온 지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네. 사실 이 일자리위원회가 우리 문재인 정부 1호 위원회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의미 부여가 되는 위원회고요. 전임 위원장이 사실 초대 위원장을 했는데 뭐 정치 이제 출마를 위해서 일찍 조금 먼저 했습니다. 또 개인적인 평을 좀 더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일기 때 좀 한 1년 됐습니다. 그렇게 후원 점수 주기가 좀 어려워요, 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질을 개선하는 데는 일정한 성과를 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민간 부문 일자리라는 게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민간 부문이 각 기업들이 여력을 갖고 새로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일자리질을 개선하는 이런 토대를 만들어주는 작업에서는 부족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네. 한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창의력의 부족입니다. 참이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공공서비스 일자리 34만 개를 만든다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각 부처의 보고를 받아보면 정말 고민의 흔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선진국의 사례만 봐도 수많은 공공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공공부문 노동자의 숫자가 우리나라는 전체 노동자의 8.9%밖에 안 됩니다. OECD 평균이 21.4%입니다. 네. 그러면 공공서비스 일자리 많이 만들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의 삶이 훨씬 더 따뜻해질 수 있는데 이런 고민들이 부족한 거 보면 창의성이 부족하다. 다른 하나는 제가 이거 보기에 이걸 해가는 과정에서 부처의 저항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네. 이 일자리라는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자리위원회로 모든 게 집중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자리위원회에 관한 이게 각 부처의 일자리 사업이든 정책이든 간에 이걸 조정하고 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걸 얘기하면 내 영역에 왜 당신이 와서 왔다 갔다 하느냐 이렇게 보면 이게 잘 될 수가 없겠죠. 네. 제가 그런 걸 느낍니다. 제가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만 이 부처의 저항이 있구나. 어떻게 할 거냐 물을 텐데 제가 잘 설득을 해야죠. 네. 부처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설득을 하고 만약에 이게 우리가 갈 길을 정말로 가로막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그럼 제가 국민께 말씀드려서 가야겠죠. 네. 지금 조금 전에 이제 한 달쯤 됐다고 그러셨는데 뭐 아까 쭉 말씀 들어보니까 일자리위원회 여러 가지 내용을 미리 소상히 좀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도 들어와서 보시니까 새삼 느끼고 새삼 알게 되신 게 있나요? 이제 제가 각 부처의 업무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네네. 제가 아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각 부처가 노력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노력만 해서 이걸 그냥 노력한 걸 다 모아서 차근차근히 가면 되느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각 부처에서는 제가 부처 업무를 보고를 받으면서 그걸 종합도 합니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미션을 줍니다. 네. 예를 들면 이 부처에서는 내가 볼 때 이런 생각으로 이러이러한 노력을 하면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것 같으니까 계획을 언제까지 세워주세요. 네. 가져오세요. 이러면 이제 이분들이 볼 때는 이게 자기 장관의 지시가 아니잖아요. 이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일자리 정책이라는 것은 크든 작든 돈이 들지 않습니까? 네. 돈이 들면 결국 돈은 누가 기재부가 마련해야 되잖아요. 기재부 또 스스로 어려움이 있겠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보기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계획을 내고 국민들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네. 이 일을 하는데 정부가 예산을 써야 하고 네. 국민이 그걸 아시면 동의하면 그게 지상명령이다. 네. 그러면 가는 거죠. 네. 이런 데서 제가 볼 때 이러저러한 아직도 그 익숙하지 않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국 모든 정책은 정책 단계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실제 집행이 되고 실행이 돼서 소위 그 딜리버리라고 또 하는데 하나의 그 작품으로 이제 완성이 돼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이제 중요할 텐데요. 그런데 하여튼 이거 워낙 어려운 일이다 보니까 그러겠죠. 쉽지 않아서 그런지 이제 삐그덕 하는데 더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그 최저임금하고 근로시간 단축 이 두 가지 어떤 우리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이제
더해지다 보니까 더 삐걱거림이 지금 커지고 있어요. 이거 왜 이럴까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비극거림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겁니다.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좀 과장되고 정폭되고 있다. 저는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아. 예를 들면 최저임금이 지난해에 많이 올랐죠. 역대 네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여러 가지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일자리 안정자금도 하고 또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에 4대 보험료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기도 하고 네네. 또 카드 수수료를 좀 인하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네네. 하고 임차료도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정부가 각종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였다는 실정적 보고는 없습니다. 실정적 연구는 없습니다. 다만 아마 현장에 가셔서 물어보면 이제 그걸 말씀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들으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을 텐데요. 네네. 제가 아는 한 단 하나의 실정적 연구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단시간 내에 급속도로 올렸을 때 저임금 일자리 조금이 줄더라라는 미국의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그 우리 케이스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한 해에 16.4%를 네. 올렸고요. 아까 말했던 물론 정부가 세운 보완책이 완벽하냐 이렇게 물으면 부족함이 있다고 인정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고 있어서 일자리 안정자금 저는 걱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4대 보험 가입하면 자영업자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일자리 안정자금 4대 보험 가입 안 하면 신청을 못 하니까요. 이게 정부의 생각보다 훨씬 적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한 열흘 전에 70%를 넘어섰다는 네. 고용노동부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네. 야, 이게 참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예상보다는 문제를 크게 안 만들면서 가고 있구나 이런 거고요. 최저임금보다도 요즘엔 또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더더욱 지금 이제 업계에서 지금 관심들이 많아요. 아마 300인 이상 7월 1일부터 아마 이제 적용이 되는 모양인데 굉장히 지금 공방이 치열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지금 3만 불, 올해 3만 불 넘어선다는데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근로시간이 긴 나라 네,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너무 오래 일하셨죠. 너무 네, 긴 시간 네, 일하셨습니다. 줄여야 하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낳지 않겠습니까? 네. 예를 들면 근로시간을 줄였을 때 당연히 당위적으로 고용이 늘 수 있죠. 네. 근데 이게 고용이 느는 방향으로 정착이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노동 강도가 강화된다든지 혹은 불불노동으로 간다든지 이런 했는데 시간을 인정 못 받는 뭐 이런 부작용이 생길 것을 정부가 네. 잘 관리 감독을 해야 되고 네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정부가 지금 그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신규 채용했을 때 정부가 지원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임금이 줄지 않습니까? 근로시간을 주니까. 예, 예. 임금이 주는 노동자에 대한 지원도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해서 집행하도록 계획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또 어떻게 보면은 또 기존 근로자의 경우에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또 양보가 일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자기 임금을 일부 좀 손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도 좀 보완을 또 좀 해주겠다 하는 네, 얘기신 그런데 것 같은데. 법정 근로시간 단축으로 오는 예를 들면 노동자들의 임금 축소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도리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런 경우에 그래서 고통을 겪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는 정부가 보조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네네.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에는 뭐 국민들의 시선으로 보실 때 그 네네. 정도는 뭐 감내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뭐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우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님 모셨으니까 좀 더 구체적인 얘기 한두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위원회 사이트에 가보니까 늘리고 높이고 줄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 양은 늘리자. 또 어떤 질은 높여보자. 그리고 어떤 격차, 근로자 간, 노동자 간의 그 격차는 좀 줄여보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좋은 얘기인데요. 이거를 위한 뭐 구체적인 아이디어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 이제 모든 일자리위원회 일이 이 목표에 집중돼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공공부문 설명드리면 공무원을 17만 4천 명 늘리겠다. 공공서비스 국민이 절실히 필요한 34만 개 만들겠다. 30명 비정규직 뭐 기간제 근로자든지 파견이든지 용역이든지 이런 근로자를 정규직 또는 네. 당장 정규직 하기에는 부담이 많으면 네.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고용의 안정이라도 보장하겠다. 오케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일련의 노력들이고 민간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민간은 예를 들어서 고용을 늘리거나 혹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하거나 네. 이럴 때 정부가 줄 수 있는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서 그걸 유도하는 것이죠.
민간의 어떤 그런 자발성을 지금 충분히 끌어내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초반에 우리 일자리 문제가 좀 화끈하게 풀리지 못하고 있다. 지금 사실 그래요. 우리 민간 재계 쪽에서 굉장히 머뭇머뭇하고 지금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이거 아직도 그렇거든요. 이거 어떻게 풀 자신이 있으세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어떤 기업이든 거의 재벌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IT든 벤처든 서비스 산업이든 네. 관계없습니다. 네. 좋은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은 정말로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정부가 법과 원칙에 토대에서 해줄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네. 그게 구두설에 그치지 않고 뭔가 진짜 그 재계에서 믿음이 가는 이제 얘기가 돼야 될 텐데 최근에 경총 대한상이 이렇게 한번 만나 보셨죠? 네. 어떤 그 나름대로의 바람을 갖고 있던가요? 경총 대한상이 중소기업 중앙회는 사실 이제 기업을 좀 지원해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적으로 봤을 때 옳지 않은 요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 안전, 무슨 보건 이런 규제를 좀 완화해 달라고 하면 그건 참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건 제가 열심히 경청을 했고요. 제가 보기는 예를 들면 중소기업 중앙회 갔을 때는 지금 이제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을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노력을 해서 괜찮은 중소기업, 젊은이들이 나 저 정도면 가고 싶다. 이런 중소기업 다 조사를 해서 15,000개 리스트를 곧 이제 네.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그런 노력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보답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정부가요 일자리 늘리기 위해서 아주 쉬운 방법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정부가 갖고 있는 많은 좀 규제들 확 없애버리면은 자동으로 늘거든요. 민간이 투자를 늘리고 막 한단 말이죠. 네. 사실 이건 정부가 고유 업무이기도 해요. 이 부분에서 한번 화끈하게 좀 해보셨어요. 제가 이제 이거를 제가 현재의 권한으로 제가 주도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정리된 의견을 대통령이든 혹은 관계부처 장관이든 제가 기회가 될 때 얘기를 할 텐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규제 중에는 완전히 없애버려야 하는 규제가 있고 완화해야 하는 규제가 있고 지켜야 하는 규제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더 강화해야 하는 규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키거나 강화해야 되는 규제는 모든 게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생명, 안전, 보건, 복지, 노동, 환경 이런 규제 대부분은 그냥 완화하거나 철폐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만 경제, 산업과 관련된 규제 중에는 제가 보기에는 없애도 되는 규제도 있고 완화해야 되는 규제도 있다고 봅니다. 많을 겁니다. 많을 그것을 겁니다. 예. 제가 그 내용을 잘 알면서 직접 그걸 담당하는 부처가 아닌 다른 분들로 구성해서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규제를 따져서 네. 그걸 한번 우리가 그 규제 중에서 철폐할 수 있는 규제, 네. 완화할 수 있는 규제 네. 이런 것들을 좀 그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네. 좀 대통령께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관련 부처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일자리위원회가 결국 이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구두선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결과가 이제 나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 연말이 됐든 향후 1년 동안 뭔가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수치적 계량적인 어떤 목표치가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매월 한 번 정도 일자리 정책을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올해만 해도 몇 가지 발표하지 않겠습니까? 5월에는 중간 크기, 좀 작은 크기의 일자리 정책을 발표할 때고 6월에는 큰 일자리 정책을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정책을 시행하면 실제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정책이 있고요. 당장에 또는 2년, 3년, 4년에 걸쳐서 당장에 일자리가 많이 생기지는 않지만 현재 일자리 때문에 고민하는 젊은이들에게 내가 노력하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번갈아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여튼 저희들 나름으로는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일자리 계획에도 어떻게 보면 전 부처를 이제 다 총괄해서 이제 끌고 나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일자리위원회에 이제 나름대로의 리더십, 뭐가 부처를 끌고 나갈 힘이 있어야 될 텐데 우리 이목희 위원장님 여러 가지 인격과 리더십은 제가 존경합니다만은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뭘로 이걸 끌고 나가시겠습니까? 제가 마음이 절박해서 부처한테 뭐를 이러이러한 걸 만들어 오라고 할 때
저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제 양반 말씀이 좀 지나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절박하고 빨리빨리 가야 되지만 또 함께 가고 설득하고 가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노력을 좀 각 부처에 있는 그 담당하는 뭐 장관이 됐든 뭐 차관이 됐든 실장이 됐든 뭐 직급과 관계없이 대화를 많이 하고 우리가 공감을 갖고 갈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우선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네. 사실은 가장 큰 동력은 저는 국민들의 기대와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일자리위원회가 일정 기간 운영됐는데 국민들이 정말로 고용 문제가 이렇게 저렇게 해결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그런 판단을 해주신다면 그보다 더 큰 동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뭐 저는 훨씬 더 잘 원활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뭔가 강력한 뭔가 한두 가지 진짜 요것만큼 해내겠다. 마지막으로 좀 구체적인 거 얘기해 아마 좀 6월 해줄 수 달에 없을까요? 저희들이 발표할 정책을 보시면 정말 과감하게 하는구나. 일자리를 위해서 이런 걸 네. 한번 느끼실 수 있을 테고요. 제가 절박함과 정말 강력한 의지. 저는 사실은 군사 독재에 맞서 싸우면서 뭐 감옥 가고 수배당하고 고문당하고 이런 세월 살아올 때 그 마음 이후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절박한 알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저는 제 꿈은 1년쯤 후에 국민들께서 참 그 어려웠던 고용 문제가 이제 해결의 길로 가고 있구나. 네, 네. 이런 평가를 국민들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네, 네. 정말 모든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끝으로 우리 부위원장님 현재 부위원장님은 정치인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정치인이면서 공직자, 제가 공무원은 아닙니다, 신분이. 그러나 공직자에 속한다고 봐야겠죠. 네. 정치인이면서 공직자. 이 일을 하는데 공직자로서만은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정무적 역할도 많이 필요합니다. 네, 네. 뭐 국회와 관계라든지요, 노사와의 관계라든지. 네. 뭐 사실은 정부 각 부처의 관계도 정무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뭐 정책을 갖고 얘기합니다. 네, 네. 예, 뭐 그렇게 봅니다. 네. 우리 오랜만에 호탕하고 거침없는 우리 이목기 부위원장님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일자리, 세계 모든 나라 정부가 머리를 싸매고 있는 가장 어려운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도 위원회까지 설치하면서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지난 1년간 일기 활동에서는 창의성이 좀 부족하고 정부 조직의 어떤 조직적 반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조금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네요. 이목기 부위원장이 아마 이 기에 들어서서 얼마나 큰 성과를 낼 수 있는지 한번 국민 여러분께서 지원경 한번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조정의 경제펀치 오늘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